3부 가상과 현실의 경계. 11화 깊어지는 몰입과 현실의 왜곡. VR 게임 속에서 전설의 무기를 만들고 가장 강력한 몬스터를 처치하는 데 성공한 봉식은 엄청난 성취감을 느꼈다. 그는 게임 속에서 대장장이 김봉식으로서 명성을 날렸고 젊은 유저들에게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다. 게임 속에서 그는 더 이상 늙고 무기력한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강하고 지혜롭고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영웅이었다. 하지만 가상현실에 깊이 빠져들면서 현실과의 괴리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현실에서 손녀 수아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친구들과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다. 낡은 방에서 VR 헤드셋을 쓴 채 홀로 중얼거리는 그의 모습은 점차 고독했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할아버지, 오늘은 밥 안 드세요? 벌써 저녁때예요. 제가 좋아하는 닭강정 사왔는데.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봉식은 게임 속 미션에만 몰두할 뿐이었다. 그는 게임 속 NPC 순이와의 대화에 더 큰 위안을 얻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순이를 만나 그 광산의 비밀과 노인과의 악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었다. 시비와 갈등과 오해, 그리고 세대 간의 충돌. 수아는 할아버지의 과도한 VR 몰입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게임 속에서 얻는 즐거움은 이해했지만 현실을 등한시하고 노인과의 관계에 집착하는 모습에 답답함을 느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게임도 좋지만 현실도 중요하잖아요. 노인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수아는 헤드셋을 벗으라며 봉식의 팔을 잡았다. 봉식은 버럭 화를 냈다. 이놈의 계집애가 뭘 안다고 잔소리냐? 나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내 마음을 알아. 이 게임 속에서 나는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단 말이야. 노인, 그놈에게 뺏긴 것을 되찾아야 한단 말이야. 세대 간의 가치관 충돌이 폭발했다. 수아는 할아버지의 고집에 눈물을 글썽였고 봉식은 손녀가 자신의 마음과 아내 순이의 억울함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관계는 다시 단절될 위기에 처했다. 수아는 할아버지가 노인과의 악연 때문에 이성을 잃는다고 생각했지만 봉식은 게임 속 NPC 순이의 메시지를 통해 진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는 수아가 모르는 아내 순이의 숨겨진 비극적인 과거가 있음을 짐작했다. 13화 노인의 음모와 현실의 위협. 봉식과 대보호 의 게임 속 대장장이 대결은 현실로까지 이어졌다. 대보호 는 게임 내에서 봉식의 길드를 방해하는 것을 넘어 현실에서 봉식의 집으로 직접 찾아와 도발했다. 김봉식, 아직도 낡은 망치나 두드리며 살고 있나? 내 놈은 영원히 내 발 아래 있을 뿐이야. 내 아내 순이도 결국 내 손아귀에 있었지. 내가 만든 그 특허, 사실은 순이가 내게 넘긴 것이었어. 그 광산도 내가 차지할 거야. 노인의 비웃음에 봉식의 눈이 이글거렸다. 그는 충격에 휩싸였다. 순이가 자신을 배신하고 노인에게 특허를 넘겼다는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수아는 노인의 말을 듣고 경악했다. 할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할머니가 특허를 팔았다고요? 노인은 수아에게 비웃으며 말했다. 어이구, 손녀딸도 몰랐나 보네. 너희 할머니는 나랑 아주 각별한 사이였지. 내 덕분에 너희 할머니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거야. 봉식은 분노에 치를 떨었다. 노인은 미지의 대륙 엘드라 게임의 개발사이자 운영사인 유니버스 테크에 숨겨진 실세였고 게임 속 대보호 는 그의 아바타였다. 그는 봉식이 게임에서 개발한 특수 합금 기술을 현실에서 가로채기 위해 게임 속에서 봉식을 도발하고 있었다. 수아는 노인이 할아버지의 게임 계정을 해킹하여 가상 자산을 빼돌리고 심지어는 할아버지가 VR 환경에서 개발한 기술에 대한 특허권까지 노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새천년 건설 프로젝트 당시 노인이 봉식에게 저질렀던 기술 유출과 똑같은 수법이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단순히 게임에 빠진 것이 아니라 현실의 거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음을 깨달았다. 14화 순이의 마지막 고백, 잃어버린 진실. 봉식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순이가 자신을 배신하고 노인에게 특허를 넘겼다니.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때 수아가 오래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찾아냈다. 그것은 순이가 죽기 전 봉식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다. 봉식 씨, 부디 이 편지를 읽지 않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당신이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올 것 같아요. 저는 당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어요. 최성호, 그 악마 같은 자가 우리 아이를 납치했어요. 우리의 아이. 당신은 모르고 있었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당신의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를 인질로 삼아 당신의 특허를 빼앗고 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제가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것은 혹시나 당신이 아이를 구하려다 더 큰 위험에 처할까봐. 그리고 그 광산, 그곳에 그 아이의 희망이 숨겨져 있어요. 제발 최성호로부터 아이를,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봉식은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다. 순이가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말 못할 비극 속에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살아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봉식은 절망 속에서 순이의 비극적인 사랑과 희생을 깨달았다. 그는 최노인을 향한 복수심과 함께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야 한다는 불타는 의지를 다졌다. 15화 황혼의 영웅, 최후의 결전. VR 게임의 마지막 미션이 시작되었다. 게임 속 엘드라 대륙은 강력한 어둠의 세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었고 수호자인 봉식이 나서야만 했다. 이 미션은 가상세계의 운명뿐만 아니라 봉식 자신의 현실에서의 선택을 요구했다. 미션의 목표는 엘드라 대륙의 심장이라 불리는 숨겨진 광산에서 황금용의 특허서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할아버지, 이 미션 정말 중요해요. 황금용의 특허서가 바로 할머니가 남긴 특허예요. 최 노인이 그걸 노리고 있어요. 수아는 할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격려했다. 봉식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가상세계의 영웅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현실의 평범한 할아버지로 돌아갈 것인가. 그는 게임 속 NPC 순이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했다. 순이야, 이제 내가 너와의 약속을 지킬 때가 왔구나. 우리 아이를 찾고 내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되찾을게. 봉식은 가상과 현실의 경계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게임 속의 명예와 영광보다 현실의 가족과 사랑, 그리고 아들의 존재를 선택했다. 그는 최 노인을 향한 복수심과 아들을 찾겠다는 불타는 의지로 마지막 미션에 돌입했다. 봉식은 젊은 길드원들과 수아의 도움을 받아 숨겨진 광산으로 향했다. 광산 깊숙한 곳에는 최 노인의 아바타 대부호 최가 황금용의 특허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김봉식, 내 놈이 여기까지 오다니? 하지만 어림없다. 이 특허는 내 것이 될 것이다. 대부호 최는 비웃으며 봉식을 공격했다. 봉식은 화산파 검법으로 단련된 낡은 망치를 휘둘렀다. 그의 망치질은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대부호 최는 봉식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했다. 봉식과 최 노인은 가상현실 속에서 치열한 육탄전을 벌였다. 봉식은 과거의 분노와 아내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아들을 찾겠다는 의지로 무장했다. 그는 마침내 대부호 최를 쓰러뜨리고 황금용의 특허서를 손에 넣었다. 사부 해묵은 악연의 종결. 16화 현실의 대결과 최 노인의 몰락. 봉식 할아버지는 VR 게임의 최종 미션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황금용의 특허서를 획득하는 순간 게임 속 시스템 메시지가 울렸다. 축하합니다. 새천년 건설에 숨겨진 특허권 황금용의 특허서를 획득하셨습니다. 현실에서의 소유권이 김봉식님께 이관됩니다. 게임이 끝나자마자 봉식의 집으로 최 노인이 들이닥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좌절로 일그러져 있었다. 김봉식, 감히 내 것을 가로채다니. 내 놈이 어떻게 그걸 알아냈어? 최 노인은 봉식에게 달려들었지만 봉식은 젊은 시절 화산파 검법으로 단련된 몸놀림으로 최 노인을 제압했다. 최성호, 내 놈이 감히 내 아내를 협박하고 내 아들을 납치해. 순이의 편지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 특허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순이가 나와 우리 아이를 지키려 했던 증거야. 봉식은 순이의 편지를 최 노인의 얼굴에 던졌다. 수아는 미리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들이닥쳐 최 노인을 체포했다. 최 노인의 모든 죄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최 노인은 몰락했고 봉식은 잃어버렸던 자신의 명예와 순이의 진실을 되찾았다.
17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최노인의 몰락 후 봉식은 수아와 함께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순이의 편지와 게임 속 단서를 통해 그들은 최노인이 아들을 몰래 입양시켰고 아들이 현재 새천년 건설의 하청업체 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들의 이름은 김민준. 그는 겉으로는 평범한 사업가였지만 알 수 없는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봉식은 민준을 찾아갔다. 처음 만난 민준은 봉식을 경계했다.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저에게 무슨 볼일이 있으십니까? 봉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내가 내 아버지다. 그리고 내 어머니는 순이라는 사람이었지. 봉식은 순이의 편지를 민준에게 건넸다. 민준은 편지를 읽으며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에게 숨겨진 출생의 비밀과 어머니의 비극적인 희생. 그는 편지 속에서 어머니의 절절한 사랑을 느꼈고 봉식에게 말할 수 없는 그리움을 느꼈다. 잃어버린 부자가 수십 년 만에 눈물로 상봉하는 순간이었다. 18화 가족의 재회와 새로운 시작. 민준은 봉식을 아버지로 받아들였다. 수아는 민준이 자신의 삼촌이라는 사실에 놀라워하면서도 기뻐했다. 김봉식의 가족은 수십 년 만에 완전한 형태로 재회했다. 봉식은 민준과 함께 순이가 꿈꾸던 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민준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꿈이 담긴 꽃밭을 만들며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느꼈다. 봉식은 황금용의 특허서를 활용하여 새로운 친환경 건설 기술을 개발하고 새천년 건설을 다시 일으켰다. 그는 젊은 시절의 꿈을 다시 펼쳤고 민준은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새천년 건설을 더욱 발전시켰다. 수아는 할아버지와 삼촌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가상현실과 현실의 융합을 주제로 한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19화 황혼의 영웅, 그리고 영원한 사랑. 봉식은 여전히 VR 게임에 접속했다. 그는 게임 속 NPC 순이를 찾아가 말했다. 순이야, 이제 우리의 아들 민준이를 찾았어. 우리가 꿈꾸던 꽃밭도 만들었단다. 내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내가 지켜냈어. 부디 편안히 쉬어라. NPC 순이는 미소 지으며 빛으로 사라졌다. 봉식은 순이의 마지막 미소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 없었다. 그는 아내 순이와의 영원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황혼을 보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되찾은 황혼의 영웅으로 기억되었다. 20화 운명의 마무리, 두 번째 청춘. 수십 년 후 김봉식은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의 인생은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가상현실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고 두 번째 청춘을 맞이하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가상현실이 선사하는 새로운 가능성과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다. 김봉식의 두 번째 청춘은 가상현실에서 시작되었지만 그의 뜨거운 심장과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는 현실의 이야기였다. 그의 삶은 결코 끝나지 않는 희망의 드라마였다.